동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시선이 비껴갔어요. 박정수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저 저 노인 또 나왔네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수 어르신은 늘 같은 복장이었어요. 기름때가 배인 작업복, 손에 든 낡은 공구 가방,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판단했지요. 쓸모없다. 고집스럽다.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바람처럼 스쳤어요. 정수 어르신은 그 말들을 듣고도 고개만 숙였어요. 대답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입을 다물었지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어르신은 하루 종일 동네를 천천히 돌았어요. 전봇대 아래 멈춰 서서 전선을 올려다보곤 했지요. 저거 위험한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동네 건물주 최 사장은 어르신에게 더 차가웠어요. 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괜히 지적 말아요. 그 말투엔 늘 비웃음이 섞였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 사람이 찍으면 다 같이 찍는 분위기였지요. 편의점 주인 미란마는 달랐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디 손보셨어요? 그 말엔 조롱이 없었어요. 따뜻한 관심이었지요. 정수 어르신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말을 꺼내려 하면 가슴이 쿡 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늘 조용히 돌아섰어요. 어느 날 골목 끝에서 아이 둘의 다툼이 들렸어요. 어르신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싸움이 아니라 위험한 장난이었지요. 전기 배선이 노출된 곳을 건드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작게 속삭였어요. 그러면 다친다 그러지 마라.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어르신은 한 발 다가갔다 멈췄어요. 괜히 다가섰다가 부모들에게 혼날까 걱정됐지요. 그 두려움이 몸을 붙잡았어요. 예전엔 누구보다 먼저 뛰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번 움직이기 참 어렵지요. 어르신의 방은 언제나 어두웠어요. 작은 형광등 하나로 겨우 밝아지는 곳. 방 한쪽 벽엔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먼지에 눌린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어르신이 웃고 있었어요. 관리 잘 된 장비를 들고 서 있었지요. 팀원들과 나란히. 강하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사진 앞에 서면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땐 그래도 사람들 옆에 서 있었지. 혼잣말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자꾸만 뒤로 숨어버리는 마음. 말 아닌 침묵으로 살아가는 습관. 누군가에게 도움되던 손이 지금은 무시받는 손이 되었지요. 어르신은 천천히 공구 가방을 열어봤어요. 다른 드라이버, 해진 장갑, 가방 모서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손에 쥘 때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래 잊어버린 자신을 만나는 기분이었지요. 언젠가 한 번은 쓰일 날이 오겠지.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자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위로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익숙했어요. 노인이면 느리고 필요 없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정수 어르신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무심한 하루들 사이로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누구도 모르게 아주 작은 징조처럼 어르신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상가 앞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골목을 울렸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했어요. 누군가 전기 때문인가 봐 하고 외쳤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정수 어르신은 멀리서 그 소리를 듣자 걸음을 멈췄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움직였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속도였어요. 아이가 누전된 전깃줄 가까이 쓰러져 있었어요. 어른들은 겁에 질려 말만 했어요. 누가 좀 건드리지 마. 119부터 불러. 말은 많았지만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어르신은 공구 가방을 열고 차단 스위치를 찾았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익힌 감각 같았지요. 마치 몸이 먼저 기억한 행동이었어요.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고장난 배선을 피해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더 위험할 뻔했지요. 어르신은 아이를 안전한 곳에 옮기고 작게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최 사장의 큰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노인네가 왜 끼어들어요? 괜히 만지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큰 목소리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위험한데 괜히 만지지 말았어야죠. 그 말들은 칼날처럼 쏟아졌어요. 정수 어르신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화내지도 않았어요. 입술만 작게 떨렸어요. 속으로 말했지요. 난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미란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요. 그 말은 작은 불빛 하나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최 사장은 더 세게 몰아붙였어요. 편의점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맨날 괜히 나서서 문제만 만들어요.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어요. 마치 모두가 입을 맞춘 듯 했지요. 정수 어르신은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면 더 이상해질까 두려웠어요. 말 몇 마디가 그의 하루를 뒤흔들 만큼 그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지요. 아이는 울음을 멈추며 미란에게 안겼어요. 어르신은 아이가 다치지 않은 걸 확인하곤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걸었어요. 그의 걸음은 전보다 더 느렸어요. 더 깊은 곳까지 상처가 밟힌 느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이의 안전보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졌어요. 어르신은 공구 가방을 꼭 쥐었어요. 손등에 힘이 들어갔어요. 말없이 참고 걷는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기계가 삐걱이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괜히 나섰나. 그 말이 속으로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사람들의 비난보다 자신을 향한 자책에 더 아파했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정수 어르신을 더 피하는 듯 했어요. 시선은 짧았고 말은 더 짧았어요. 어르신은 그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에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곧 또 다른 진실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동네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방만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어요. 형광등 빛이 어둡게 흔들렸고 작은 방 안에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어요. 정수 어르신은 천천히 옷을 벗고 낡은 공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깊었어요. 어르신은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바닥만 한 흑백 사진에 눈이 멈췄지요. 사진 속에 그는 젊었어요. 단단한 어깨, 강한 눈빛, 그리고 구조대원 특유의 장비가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숨이 조금씩 떨렸어요. 그땐 난 누구보다 먼저 뛰었지. 혼잣말이 길게 흐르듯 새어나왔어요. 사진 속 동료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허리까지 차오른 연기 속에서 서로를 믿고 움직이던 시절이었지요. 그때의 기억이 어르신의 가슴을 강하게 건드렸어요.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톡 하고 건드렸어요. 그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어르신은 침대 끝에 앉아 손을 감싸 쥐었어요. 손등에 힘이 과하게 들어갔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20년 전의 사고가 그의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깨어났어요. 대형 화재였지요. 불길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동료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어르신은 그 장면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내가 그 친구를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 사고 이후 그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기술자 자리도, 구조대 계급도, 사람들 앞에 서던 역할도 모두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그는 자신을 벌주듯 어두운 동네로 왔어요. 누구도 묻지 않는 곳,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림자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무시는 그에게 별일 아니었어요. 이미 자신을 낮추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아이를 살렸는데 왜 나는 또 욕을 먹는 걸까? 그 말이 속에서 울렸어요. 어르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조차 너무 오래 숨겼지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구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가방 안의 도구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어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깊었어요. 그래도 내 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말은 대답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붙잡기 위한 마지막 줄 같았어요.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누군가는 잠든 밤이었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오늘 아이를 안아 올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몸이 먼저 움직이던 그 느낌,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던 그 감각.
그는 아주 작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가벼워진 숨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직 나한테 남은 게 있었네. 하지만 다음 순간 사람들의 비난이 다시 떠올랐어요.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도 나는 말이 끊겼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조용한 마음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깨어나는 감정은 곧 동네의 시선을 바꿀 큰 진실로 이어질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공기는 어색하게 조용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어르신을 스치기만 하고 누군가는 아예 눈을 피했어요. 전날 있었던 일이 동네 안쪽까지 깊게 번진 듯 했어요. 하지만 미란만은 다르게 움직였어요. 편의점 문을 닫아놓고 이웃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제요, 제가 다 봤어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아이가 위험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그러더니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그 노인 공구 만지는 손이 보통이 아니긴 했어요. 그 말은 작은 불씨처럼 퍼졌어요. 맞아. 그 나이에 저렇게 빠르기 쉽지 않지. 나도 봤어. 그 손놀림이.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분위기를 끊어낸 건 최 사장이었어요. 그는 상가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속지 마요.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투엔 비웃음이 짙었어요. 쓸데없이 나서니까 사고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지만 확신은 없는 눈빛이었지요. 그때 미란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르신 집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보았던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거 어르신 젊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구조 장비를 착용한 젊은 박정수가 서 있었어요. 당당한 표정, 구조팀 마크, 흐릿하지만 분명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이거 구조대 복장 아니야? 응급 구조원들만 쓰는 장비인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동네 공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과거가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양반 예전에 기술자로 이름 있었던 거 어디선가 들은 적 있어. 그 말은 진짜 불씨가 되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최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독하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나서서 사고 키우면 어떡해요. 억지였지만 사람들 중 몇몇은 쉽게 흔들렸어요. 어르신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대? 근데 왜 저렇게 살지? 어르신은 시선을 내리고 공구 가방을 꼭 잡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과거가 들키는 게 두렵다기보다 사람들 눈빛이 또다시 바뀌는 게 두려웠어요. 미란이 어르신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어제 일 진짜로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어르신은 잠시 미란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겨우 나왔어요. 하지만 미라는 단호했어요. 아니요. 어르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의심과 편견의 틈 사이로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사건을 만나 완전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힐 자리까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연기 냄새가 골목을 찔렀어요. 사람들 목소리가 급하게 떨렸어요. 2층이야. 불이야. 누군가가 외쳤고 주민들은 한순간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창가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어요. 울음이 연기 사이로 흔들렸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만 막았고 누군가는 멀리서 휴대폰만 들었어요. 위험해요. 가까이 가지 마요. 비명 같은 말들만 오갔어요. 정수 어르신은 연기를 보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와는 다른 오랫동안 잠들었던 본능이 깨어난 눈빛이었어요. 그는 공구 가방을 움켜쥐고 계단 쪽으로 뛰었어요. 주민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어르신,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계단은 뜨거웠어요. 연기는 눈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으로 벽을 짚고 기억 속 길을 더듬듯 움직였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가까워지자 어르신의 숨이 거칠게 떨렸어요. 거기 있어요. 금방 데리러 갈게요.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아주 단단하게 들렸어요. 드디어 아이가 보였어요. 작은 몸이 창가에서 떨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몸을 낮추고 아이를 천천히 품에 안았어요. 뜨거운 공기가 팔을 스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가 내뱉은 말은 아이에게보다 자신에게 가까운 위로였어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주민들이 숨을 멈추듯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어요.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정수 어르신은 아이 상태를 확인하곤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제야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팔이 떨리고 어깨가 깊게 내려앉았어요. 그가 뒤돌아 걸으려는 순간 미란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르신, 어르신 괜찮아요? 어르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어요. 주민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우리가 어제 진짜 죄송했어요. 그 말 끝에 사람들 눈빛이 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또 다른 주민도 말했어요. 우린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목을 막았지요. 어르신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말은 누구를 탓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마음속 오래된 매듭을 조금씩 풀어내는 말이었어요. 주민들은 어르신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어르신이 겪었던 고독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 듯 했어요. 최 사장마저 말을 잃고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자신이 퍼뜨린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최 사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걸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워진 듯 보였어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동네 전체를 깊게 울리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어르신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눈빛을 가졌어요. 누군가는 먼저 인사했고 누군가는 공구를 들어 보이며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어르신은 늘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무시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 동네에 오래 남게 되었어요.